안녕하세요. 잡마스터입니다. 취업 전 알고 가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음, 오늘은 저희 채널이 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단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같으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전문직이나 아니면 고스펙자가 아닌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들로 시작을 해서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삶을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직장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능동적인 직장을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면 수동적으로 그런 문화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능동적인 문화에서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실 꿈꾸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현실은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게는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왔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게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눕니다. 대기업은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그런 경쟁이 심하죠. 이 경쟁으로 인해서 나만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느냐, 기업의 안정성과 나의 안정성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장률은 기업의 성장이죠. 기업이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나의 성장이 같느냐, 이 부분도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장성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성장률보다 성장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에 따라서 만족감과 꿈이 생기는데요. 우리에게 기회는 사실 대기업보다,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이런 성장성과 성장률이 좀 더 매칭시켜지는 것들이 가능하고, 좀 더 좋은 중소기업이라면 만족감과 꿈을 내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찾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 찾는데 저희가 우리 채널이 좀 도와드리고 싶다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결국엔 뭐 기업 문화랄지, 그리고 그 CEO의 마인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업을 찾는 좋은 중소기업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기업의 성장 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중견기업, 그리고 여기가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은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출액이 예를 들면 여기 뭐 1억을 하다가 여기 100억도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중견기업은 당연히 이 성장, 이 기울기가 다를 수 있죠. 대기업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중소기업의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아예 매출이 없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 퀀텀 점프라는 티핑 포인트가 한 번 있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가 한두 번을 겪고 나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는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통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공한 중소기업으로서 역할을 볼 수가 있고 이게 IPO까지 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쪽으로 가면 한 이 정도 되는 기업들, 이 정도 되면은 한 매출액이 뭐 1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사이가 되는데요. 이 정도 되는 기업들이 IPO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IPO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기술특례 같은 제도를 통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IPO를 진행하기도 하죠. 왜 IPO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IPO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그 근로자들에게 모멘텀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톡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사주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럴 때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VC나 VC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외부 VC들의 투자 받을 때 종업원 대상으로 유상증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때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과 보수 체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IPO를 하게 되면 일단 CEO가 단일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청렴해야 됩니다. 청렴한다는 의미는 회계 부정이나 마인드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사를 좀 더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마인드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기업을 시스템화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렴과 마인드 좋고요. 그리고 보상도 체계가 되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우리는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는 공부를 하자는 의미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채널이 있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요. 여기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지만 대기업마저도 왜 대기업이 위험하냐라고 보면요. 이렇게 대부분 큰 기업들도 이 정도의 대기업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래도 성장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최소 지속적으로 40대 또는 50대까지도 근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기업들도 어떠한 패턴을 못 따라가면 이렇게 하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승해도 점프가 많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거에 대기업을 선호를 하지만 안정적인 게 곧 나의 안정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오히려 이쪽에서 베팅을 하는 게 좋다. 특히나 이쪽에서는 굉장한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조금 다니다가
뭐 과장, 차장급 다니다가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리, 과장급 또는 신입사원일 때도 이쪽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다면 꾸준히 회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좋은 회사를 골라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좋은 회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회사란 그럼 어떤 회사일까요? 좋은 회사는 바로 안정성, 성장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과 성장률이 꾸준하고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만족감도 있어야 되고 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는 매출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익이 창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로자로서 근무 환경도 좋고 복지도 좋고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의미는 휴먼 리소스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제조업 베이스보다도 어떤 컨텐츠나 무형자산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무형자산이나 컨텐츠 회사들이 좀 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회사들이 많긴 한데 최근의 움직임은 제조업에서도 사람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노동자들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드한 업무보다도 또한 그런 창의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제조업에서도 창의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제조업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9 to 6가 있고요. 그리고 대면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웃풋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정이 있다 보니까 하드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약간 피로감이 있습니다. 피로감이 있다 보니까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제조업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데에서 오히려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우리는 이런 쪽에 좀 더 기회를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회사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이런 회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CEO입니다. 대표이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대표이사 밑에 일하는 CTO도 있을 수 있고요. COO가 있을 수도 있고요. CFO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회사들은 CTO나 CFO가 CEO 역할도 하고 있고요. CEO는 운영 책임자라고 하는데 대부분 HR 쪽을 관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공장장의 COO를 겸임하기도 하고요. CFO는 재무를 담당하는 임원입니다. 그리고 CTO는 연구소를 담당하는 임원이죠. 이 CEO가 대부분 이 세 명의 의사결정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CEO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CEO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인드가 이런 복지나 사람 생각을 하거나 근무 환경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회사들은 사람이 채용이 안 되면 요즘 사람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요즘 애들은 MZ는 뭐 이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CEO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회사를 찾는데요. 일단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의 모멘텀, 그러니까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이거를 통상 뭐 큰 회사는 뭐 이렇게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도 하고요. 해자라는 거는 이렇게 방어를 얘기하는데 이 해자라는 것은 뭐 대기업에나 좀 약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이 중소기업에서는 약간의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기술, 영업력이 있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대표이사의 마인드가 기본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이 엄청 많이 나도 대표이사 마인드가 아니면 IPO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좋은 직장을 구해서 이 직장이 성장하고 이 직장이 성장하면 나도 성장하면서 여기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걸로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 부자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나도 성장하면서 보상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능동적인 자세가 생겨납니다. 이 능동적인 자세가 생겨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돈이 되면 합니다. CEO는 돈을 되면 바로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다면 이 분은 분명히 회사가 작았을 때 키웠다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있거나 팀장이 되거나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채널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과연 정말 못 갈 곳이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직장에서 투자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O를 목전에 두고 스톡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IPO 할 만한 회사들을 한번 공략해 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알고 찾아가자.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한번 보시죠. 대기업이 못 가서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갈 수 있어도 그 대기업에 있는 그런 자원들이 좋은 중소기업에 가서 한번 퍼포먼스를 내는 거,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회사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마스터였습니다.